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지도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오갔네요. 한번 보시죠.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그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글쎄요, 문희주 평론가님. 이제 앞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도해서 만든 열린민주당을 향해서는 뭐 참칭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뭐 형제 사돈 참 납득 없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짜고 치는 각본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이해찬 대표가 그 열린민주당을 정말 비판을 하려면 네네. 민주당을 사칭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참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뭐가 다르죠? 참칭은 수수를 높여서 왕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왕인데 그냥 너희는 신하라고 하지 왕이라고 하느냐.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시민당하고 열린 민주당을 봐보세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시민당은 조국 소원을 외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정당이고요. 구축이 돼서요? 민주당이 이제 들어가서 그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우리 최강욱 그 전 비서관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을 호용하지 않은 누가 봐도 조국 편인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당 다 조국과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그 참칭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각본에 의해서구나.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그 짜고 치는 이 각본이라서 항상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요즘 그 코로나19 우리 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저 사람 안 만나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 이런 정당에 거리두기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이런 해석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네, 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열린민주당에서 비례공천 받은 이 최강욱 전 비서관이 SNS에 이 참칭 표현을 빌려서 애둘러 이해찬 대표를 좀 비판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주기 어려워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또 당을 만들어서 이 비례정당으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표를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위기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칭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참칭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 해석도 되지만 보통 이제 사칭한다. 진성이 아닌데 가짜가 진짜인 척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무리 비례정당이라도 하더라도 그 정당의 어떤 정책들이 있고요. 예. 특히 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전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이라든가 정봉주 의원, 손혜원 의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단순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친하다, 자매다, 형제다, 뭐 사돈이다, 며느리다 이런 수식어로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현 정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할 것인지 내가 어떤 입장을 정책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밝히면서 친한 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서로 내가 친하다. 지금 친선 경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파이 키우기 한다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면서 자꾸만 언론에 그 강조되다 보면 사실은 비례정당 너무 많아서 이름 외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더불어 지금 시민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이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선거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반 그 시민 입장에선 친한 것보다 어떤 정책, 우리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그 각본이라는 표현이 드는 게 예, 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참칭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질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상대편인 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한국당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요? 비난을 하거든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예, 예. 그래서 뭐 그 기득권을 버려라, 뭐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이다, 또 일본의 이익에 편승한다. 재산 공개 보니까 일본 차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예, 예. 참 이런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해찬 대표에 대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네. 아주 머략가적인 그런 그 속성이 느껴집니다. 그런 점 때문에 그렇게 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과거에는 이제 한 집안이었는데 지금 사실상의 집안 싸움 다른 당으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진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사실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어제도 옥신각신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오전에 선관위가 민경욱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경욱 후보자의 추천 무효를 최고위원회에 요청함과 동시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원위치로 해서 민경욱 후보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민경욱 의원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거리두기를 하고 싶은 정당입니다. 네, 하는 네. 걸 보면은 예, 거의 그 한교안 대표의 사천인 것 같아요. 이번 공천이요.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은 사천 논란 때문에 이제 네. 나갔었는데 예. 이제 마지막을 사천의 끝판왕을 민경욱 의원이 담당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욱 의원 막말 논란으로 해서 공관위에서 처음에 공천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기환 대표가 반겨가지고 그 경선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보물, 선거 홍보물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관위에서 다시 바꿨죠. 민주원으로 바꾸니까 몇 시간도 안 돼서 한기환 대표가 다시 이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친한건 건재하구나. 근데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이렇게 계속 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사천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이 사천의 끝판왕이 된 게 참 씁쓸한 모습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어제 그런데 이 통합당이 최고위에서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뭐 통합당 회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밖에 있는 기자들이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고 해요. 밤 10시에 고성이 이제 터져 나오는데 뭐 당대표에 대한 불만, 뭐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러다 나라 잃겠다라고 하면서 불만 소리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지금 누군가가 어떤 장난을 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자분들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지금 내부 잡음이 외부에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관위 한교안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지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선거 직전인데 단합을 해야 되는 이 실정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것, 더군다나 공천을 결정했다가 두 번이나 뒤집는 결과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지금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한 어떤 굴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아야 되는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 너무 외부적으로 표출됐다라는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뭐 두 분 모두 이 공천 모습에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 보여주셨는데 이런 목소리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에 어떻게 답변을 했을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잘못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결정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정리를 당 대표로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좀 더 매끄럽고 또 보기 좋은 이런 공천이 되도록 노력을 했지만은 그런 점에 다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런 가운데 조금 지금 미래통합당 움직임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 이미 무산된 줄 알았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좀 잡음이 많은 가운데서요. 어떻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한기환 대표의 정도를 걷는 정치력이 발전한 게 아니라 예. 이제 보니까 뒤에 꼼수가 더 발전한 게 아닌가. 꼼수다. 김종인 의원을 다시 불러오겠다. 그것은 네. 김종인 의원이 들어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데 이것은 그 황 대표의 사천에 대한 시선 돌리기 아닌가. 네네. 그런 비난을 김종인 전 대표 모신다 안 모신다 그 시선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의원 공천도 다 끝났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지 안 올지 제가 딱 판정은 못 내겠지만
그런 그 시선 돌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정의당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뭐 지금 범여권 비례용 위성정당이 나오면서 보니까 뭐 정의당 지지율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정당 득표율 3%도 지금 못 지켜내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 위기의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참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의당이 어찌 보면 더불어시민당이나 지금 열린민주당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또 내부에서 지금 후보들 1위가 지금 대리게임 논란도 있었고 또 음주운전 전략도 있기 때문에 정의당을 대표할 만한 신선한 아젠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1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예.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는 소수자 보호, 인권 보호, 노동자 보호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누구를 후보로 1번을 주냐 2번 주냐 하는 여러 가지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징색이 많이 후퇴됐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위기의식을 빨리 느껴야 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정의당 지금 상당히 존재감이 적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였죠. 이제 조국 사태에서 정의당이 현 여당의 편을 들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참회의 목소리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는 정의당에 전략투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전략투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정의당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정의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요. 후보 등록 직전까지도 봉합되지 않고 있는 정치권 내홍 다뤄봤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